강사 황인회라고 합니다. 원래 이 강의 내용은 1시간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15분만 하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1시간 내용을 그냥 잘라낸 겁니다. 오늘 제목을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 자존감 찾아주기라는 제목으로 한 15분 동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어보셨죠? 네. 이문세인데 이 친구가 제가 중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중학교 3학년 때는 이 친구보다 제가 조금 더 잘생겼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됐고 이 친구는 이렇게 되게 멋있어졌으니까 아마 그 이유는 저 친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고 저는 별로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냐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자존감이 사실 남에게 주어지는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 자존감은 사실 많은 친구들이 탁월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도 뭐 자녀를 키워보면 다 아시겠지만 어떤 친구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자존감이 없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뭔가 없는데도 엄청 자존감이 좋아요. 그래서 뭐 못생겨도 뭐 엄청 그런 거에 대해서 쿨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왕따를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의 진정을 의미를 보면 우리가 듣고 배우고 느끼고 나면 무엇이 틀려지냐면 일단 자존감의 원리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만 부모님들이 자존감,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울 때 자존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추후에 그 자존감을 조금씩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그 자존감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펼쳐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노후 설계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말하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펼쳐보느냐 안 펼쳐보느냐의 차이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대신 근데 왜 안 펼쳐보느냐? 그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내 인생을 이렇게 펼쳐본다는 게 좀 두렵습니다. 왜냐면 중간중간에 이게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본다는 거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펼쳐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펼쳐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의 원리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자존감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나는 살아갈 만한 값어치가 있는 친구야 라고 본인 스스로 느낄 때 그게 바로 자존감이 찾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스스로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에 보면 앤서스 라비스라는 그 책자에 보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의 그 저자가 이 앤서니가 사람을 15분을 만나는데 2천만 원씩을 받습니다. 근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인을 깨우십시오. 당신은 거인입니다. 이 한마디만 해주는 거로 15분을 만나서 2천만 원씩을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공짜로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다 빼고 그 자존감의 그 조감도를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자존감의 원리는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처녀 때 혼숙감으로 아기를 해가지고 결혼을 한다. 그것 또한 좋은 뭐 방법 중에 하나겠죠. 워낙 요즘 뭐 어린아이가 없으니까. 한데 거기에 왜 자존감의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탄생시키는 시점부터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갖느냐에 자존감이 그 어린이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즉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은 부부가 어떤 데서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스케줄이 변하게 됩니다. 결혼 날짜라든가 또
친구들에게 알리는 방법 이런 거에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 아이의 자존감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그 원리가 처음에 아이를 태어날 그 순간부터 어떤 자세로 아이를 탄생시키느냐가 그 아이의 자존감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축복을 받은 아이와 태어난 아이와 축복받지 못하게 태어난 아이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행복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결혼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후세를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어떻든 간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가 자존감의 원리가 되고, 두 번째는 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빠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이 완벽하면 그 자존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의 역할은 돈을 많이 버시지만 실제로 아빠의 역할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부모는 자녀와 같이 놀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아주지 못하니까 뭐를 하는 거죠? 돈을 밖에 나가서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권리가 아니고 의무인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부모의 역할을, 아빠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을 보니까 난 이 집안의 가장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돈을 못 벌면 하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왜? 아, 우리 아빠 돈도 못 벌어.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가장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빠의 역할, 또 엄마의 역할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은 성장이 빨라요. 그 외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보통 기어다니다가 이제 엎드려 있다가 기어다닐 때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기어다니는 아이가 일어섰을 때 엄청난 성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걸어다닐 때, 그 다음에 또 말을 했을 때, 이 성장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한 번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걸을 때까지 1000번의 실패를 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보느냐? 어머님들이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머님들은 거기서 뭐를 느끼냐면 느낌표를 느끼는 겁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느낌표를. 그런데 아빠는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빠는 어떠죠?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빠는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근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 아빠들은 많이 성장합니다. 왜?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크는 가정을 보는 아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아빠와 지금 아빠가 틀리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할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어린아이에게 어떤 자존감을 키워주느냐의 키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세상에 모두 천재로 태어납니다. 거짓말 같죠? 근데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우리 애는 천재야. 뭐 영어도 알고 뭐 시계도 뭐 보는 것 같아. 근데 주위에 나이 드신 분이 뭐래? 야, 다 크면 다 개털이야. 똑같아. 무슨 천재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천재입니다. 천재란 개념은 뭐냐면 독특한 것을 갖고 있으면 천재예요. 공부를 잘한다고 천재가 아니죠. 어떤 친구는 배려심이 많고, 어떤 친구는 사랑이 많고, 어떤 친구는 딱 달리기를 잘하고. 그러니까 남보다 잘하면 다 천재일 수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에는 누구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천재로 인정하는 순간 아이의 자존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뭐 영재발군단에 어떤 꼬마애가 아빠 나 대전에 무슨 그림 보러 갈래.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어떻습니까? 막 가방을 다 싸고 애를 데리고 막 대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천재가 아니고 그냥 보통 애가 아빠 나 그림 보러 대전. 무슨 헛소리야 이놈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 아이가 천재라는 사실 하나만 가졌을 때 아이가 변화한다는 사실이죠. 이 원리를 부모님들이 갖고만 계신다면 분명히 아이들은 천재로 자라나고 더 천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과 본질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아이가 천재가 아닌데 우리 아이는 천재일 거야. 천재일 거야. 천재일 거야. 이거는 눈만 뜨면 땡입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게 되고 또 성적표 받아오게 되고 그러면
잊어버리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천재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건 개념이 틀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물이라는 자기 자식,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향입니다. 영향은 뭐냐면 밖에서 들여오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존감을 키워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존댓말을 쓰게 한다든가 인사를 잘하게 한다든가. 실제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사만 잘해도 50% 먹고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네에 인사를 잘하는 꼬마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원체 개구장이에요. 막 남의 집 가서 과자도 막 뺏어가고 이런데 뭐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걔는 됐어. 애가 정말 됐어. 이것처럼 우리가 외부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책을 읽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히는 방법은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수능이 뭐가 해결이 되냐면 국어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해결이 되냐면 사회가 해결이 돼요. 아이들이 국어를 어려워하는 친구가 사회를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사회는 1900 몇 년에 뭐를 갖고 몇 년에 뭐 했고 이것만 외우면 되지만 요즘 사회는 나비 효과라 가지고 외국의 세계사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으면 사회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읽지 못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책을 많이 읽게 되면 그런 원리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어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베이스인 영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요즘은 이제 어린아이가 키우면 국제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공장도 없고 한국에 회사도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외국에 나가야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해결이 되면 30%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하느냐? 그거 나중에 추후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외국인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느끼지만 언제가 중요하냐면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5학년 사이에 가르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즉 소위 말하면 본토 발음이 됩니다. 그 추후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악기입니다. 왜 악기를 가르쳐야 되냐면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하고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깔보기 때문에. 그런데 걔네들이 이기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포츠를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이 워낙 운동신경이 없어서 외국하고 겨룰 수 없어요. 그런데 손재주가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기입니다. 하모니카도 좋고 피리도 좋고 피아노도 좋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가르치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프로페셔널하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외부적으로 우리가 자존감을 채워주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인생을 펼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순자의 여기 그 중국의 칭화대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 애가 이제 천재야라고 생각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인정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천재가 우리 애가 얘기하는 건 모두 천재가 얘기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키울 때 그런 마음을 가신다면 며느리한테 최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